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이제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가 훨씬 많이 아주 강하게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제 지수가 이 정도 크게 올라오니까 이제서야 이제 산타랠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언론에서요. 그래서 산타랠리 얘기가 나오는데 뭐 산타랠리는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한 달 전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산타랠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특히 기관이 거래소 쪽에서 이제 대규모 수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이유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뭐 게릴라성 급등이 많아서 저기 이제 뭐그 관련주들 쭉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한동훈 관련주나 이낙연 관련주도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스 있죠, 토스와 관련된 또 종목들이 올라온 게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지수부터 먼저 체크하고 외국인 기관 수급부터 먼저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이거 시간인데요. 좀 내려놓고. 네.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올랐죠. 그래서 뭐 계속 상승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뭐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제 미국 증시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잠깐만요. 자, 일단 어제 다우 지수도 이제 신고가를 또 냈어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도 아니고. 자, 다우 지수가 어제 0.68% 추가 상승해서 계속 가요. 사상 최고치 갱신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66%또 올랐죠. 그 다음에 S&P 500 지수도 0.59%. 그래서 지금 여기 S&P 500 지수도 이제 사상 최고치 갱신을 얼마 안 남겨뒀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미국의 3대 지수가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평소랑은 다르게 세게 올랐죠. 그래서 여기 9월 달에 여기서 이제 요 자리에서 급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개미들도 많이 털렸었죠. 근데 그 현 정부에서 저 이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금지. 저번 그 처음에 공매도 금지했을 때 뭐 욕도 많이 했어요. 이거 갖고 되겠냐. 어? 그랬는데 뭐 됐죠, 그죠? 그것 때문에 증시가 그래도 좀 올라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그 이후로 이제 천천히 뭐 거의 횡보하듯이 했지만 아무튼 이러다가 오늘 좀 세게 뽑았어요. 거래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1.78% 급등 마감해서 이 급락했던 거를 이제서야 다 메꿔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요거보다 좀 약했죠. 플러스 0.5%. 네, 여기는 이제 캔들 자체가 좀 작아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평상시에 그렇게 그죠? 힘을 못 쓰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왜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 살펴보면 이제 누가 사고 팔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잘 안 보여드리잖아요. 요즘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별로 볼 필요가 없었는데 오늘은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왕에 보는 김에 좀 꼼꼼하게 보죠. 자, 보시면 외국인이 4,800억 순매수 이 정도면은 평소보다 좀 많이 샀네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거의 금융투자에서 다 샀죠. 기관이 전체 1조 1천억 원 1조 1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금융투자가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많이 사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죠. 아무튼 오늘 양쪽 다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서 증시를 많이 올렸고 업종별로 보면은 기관이 전반적으로 다 샀어요. 외국인도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다 샀는데 보시면 굉장히 이례적인 게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2,200억 원어치를 샀거든요. 이거 많이 산 겁니다. 평상시보다도. 근데 기관은 5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어요. 금융투자가 5,200억을 샀고요. 오히려 기관은 특히 보험이랑 연기금은 팔았어요. 놀래서 그랬나요? 근데 아무튼 이제 금융투자가 미친듯이 샀죠, 그죠? 여기만 산 게 아니라 뭐 금융업종에서는 1,500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운수장비, 뭐 자동차나 이런 쪽이 포함이 되죠.
여기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각각 1600억, 1300억. 화학업종은 외국인 200억, 기관은 800억. 의약품, 바이오죠. 외국인 200억 살 때 기관은 700억 이상 순매수를 합니다. 철강 금속도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은 300억 이상 순매수했고요. 다 누구냐면 금융투자에서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가 맨날 그냥 이렇게만 사주면 우리나라도 이제 한 다다음 주쯤에는 그죠? 아 정말 이렇게만 사주면요 한 2주 뒤에는 그러니까 1월 초에는 우리나라도 3,000포인트 회복할지도 몰라요. 정말 이렇게 미친듯이 사주면 그러나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가 그렇게 매수세를 오래 지속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는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거든요. 저 말고도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수급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참고하시고 여기 보시면 그러면 기간별 집계 낮에 우리 회원들도 이거 좀 중요해서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자 보시면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 즉 2달 동안의 수치인데요. 왜 2달 동안의 수치를 보여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증시의 저점이 언제죠? 10월 31일로 돼 있죠. 10월 31일. 근데 실제 저점은 여기가 아니고요.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요.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잖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때 이 국채금리가 고점을 찍을 때 전세계 증시가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국채금리의 고점이 어디냐 10월 19일 즉 10월 20일쯤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떨어진 거는 10월 말부터 떨어진 게 맞고요. 그래서 고점을 그냥 10월 20일 정도라고 보고 그래서 이 기간별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10월 20일부터 딱 2달치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고점을 찍었을 때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는다 그 얘기 했었죠, 그죠? 요건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죠? 자 보시면 그동안에 외국인은 얼마나 여태까지 순매수를 했느냐. 기간 동안에 외국인은 3조 2천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6조 5천억 원, 거의 2배죠. 네. 기관도 순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기관이 순매수한 게 최근에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근데 어쨌든 외국인하고 기관이 각각 3조 원, 6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는 1조 6천억 원,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는 3천억 원 정도 순매수하는 게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네, 요거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트로. 네. 그 10월 20날이 그러니까 10월 20에서 10월 30일 그때쯤이 굉장히 힘들 때예요, 심리적으로. 왜냐면 아니 올해 증시 이제 상반기 때 바닥 나온 줄 알았더니 하반기 10월달 다 돼가는데 10월달 거의 끝나가는데 폭락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되게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주가도 많이 빠져서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증시가 급락을 했었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 그 현황인데 보시면 녹색이 기관이고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하고 기관의 그 흐름이 거의 똑같죠. 특히 최근에 거의 똑같아요. 뭐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그죠? 똑같이 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특정한 거를 보고 같이 따라갔다는 건데 그게 뭐겠어요? 아까 그 요거 보여드렸죠? 요 흐름하고 아까 외국인하고 기관의 순매수 요 매매 동향 요거 있죠? 요거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뒤집으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요거하고 어떻게 해드릴까? 여기가 10월 20일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다가 쫙 들어오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10월 20일이 여기쯤입니다. 안 보이겠다 여기쯤인데 이렇게 하다가 싹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 그거 따라가지고 그 흐름 따라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참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그게 힘든 얘기인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미국 주식시장, 미국 국채금리 고점 찍은 것 같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바닥에 나왔다라고 본다. 그때 여기서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외국인 기관은 이제 순매수를 계속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게 사실은 이제 속은 개미들이 더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들은 계속 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아 이제 금리 고점 나왔고 조만간 금리 인하할 거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바닥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열심히 샀잖아요. 그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개인 거 빼고 보시면 자, 이렇게 보니까 눈에 팍 들어오시죠. 막 샀다고요, 이렇게. 근데 언론에다가는 뭐라고 나왔어요? 미국이 내년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연준 의장이 추가 인상 뭐 그런 여지를 남겼다. 내년에 금리를 설령 동결한다 하더라도 내리진 않을 거다. 고금리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끝났다. 유유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들은 죽으라고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론에 속아가지고 개미들은 뭐 했어요? 죽으라고 팔고 있는 거예요. 최근엔 더 많이 팔아요. 더 많이 팔어. 네? 이게 개미들 근황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믿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를 다른 거에 대해서 전혀 안 믿는다 하시더라도 지금 하는 말은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개미들 반대로만 가시면 돼요. 이 개미들 반대로만 가면 된다고. 개미들이 이렇게 미친듯이 팔 때 있죠? 이렇게 팔 때 그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에 TV 틀면 유튜브 들어가면 맨날 뭐 부동산 위기 그러죠? 위기는 절대 그렇게 미리미리 얘기해주고 오지 않아요. 근데 개미들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도망가고 있죠? 네, 이거 반대로 하시면 된다고. 이럴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셔도 돼요. 겁먹지 마시라고. 요즘 계속 얘기하죠. 겁먹지 말라고. 개미들 겁먹은 거 보세요. 미친듯이 팔아요. 미친듯이. 아니 아까 우리 지수 봤지만 그죠? 아니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뭐 크게 올라온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돈 벌고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 응? 아니면 그럼 뭐 코스닥 지수라도 크게 올라갔어요? 아니라고요. 그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다 나간 거예요. 횡보하고 있는데 바닥 잡고 좀 횡보하니까 여기서 겁이 나가지고 다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추가 급락에 나와서 뭐 손절한 것도 아니고 물론 저것도 더 손절이겠지만 뭐 수익이 많이 나서 본전와서 판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겁먹고 쫄아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응? 저런 사람들이 나가서 막 그런다니까요. 주식하면 안 된다고. 난리지겨요. 주식하면 안 된다고. 주식은 도박이라고. 본인이 도박같이 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겠죠. 맞죠? 네. 아무튼 개미들이 지금 무진장 많이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증시가 더 올라오면 더 많이 팔겠죠.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 같아서 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개미들이 판 걸 아까 누가 사고 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삭세하고 있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지수가 또 막 올라오니까 아까 그런 기사가 나오대요. 자, 산타랠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내년에 어떤 업종이 어떤 테마가 유망할지 많이 갈지 궁금하다. 솔직하게 1번. 궁금하긴 하다. 1번 찍어보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긴 해요. 그죠? 궁금하시죠? 그죠? 네. 자, 그거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자, 절대 사지 말아야 된다라기보다 정말 이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업종은 얘기해 드릴게요. 이쪽은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신중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업종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경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죠. 한국경제. 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증시 대부분 급등하니까 이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인물이 좀 훤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떻게 이렇게 사진 참 잘했네요, 그죠? 네. 하나은행 딜링룸 직원분인 것 같은데 네.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죠? 네. 근데 옅은 미소를 띠면서 쓱 지나가고 있죠. 이런 사진을 딱 박아놓고 산타랠리 점점점 내년엔 자, AI 반도체 바이오가 유망하다고 하죠. 네. 그러면 내년에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조심하시라고요. AI 올해 많이 해먹었잖아요. 정말 많이 해먹었거든요, AI. 근데 그중 일부가 갈 게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AI나 반도체 바이오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설령 바이오를 사신다 하도 바이오는 매년 가요. 많이 가냐 조금 가냐 뭐 몰려가냐 뭐 그런 차이인데 가긴 간다니까요. 바이오가 가요. 근데 개미들 몰려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시면 안 돼요. AI하고 반도체하고 바이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반도체. 왜냐하면 이 세 개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반도체거든요. 은근히 많이 갑니다. 나 이쪽에 사람들 많이 물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옥석을 즉 종목을 잘 가려서 하셔야 되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항상 큰 장 열리기 전에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에 개미들을 한쪽에 몰아넣거든요. 네, 이거 그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 경제 말고 이제 매일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서 막 뭘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아까 보니까 뭐 인도하고 어디 뭐 신흥국을 주목해야 된다는데 신흥국 이미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안 갔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왜 지수가 급등했느냐, 외국인 기관 수급하고 개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저렇게 크게 오르니까 오늘 뭐 개별주들은 당연히 재미가 없었겠죠, 그죠? 없었는데 그 와중에 올라온 게 좀 있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한동훈 테마주 여기 누가 질문하셨는데 한동훈 테마주하고 윤석열 테마주하고 겹치는 이유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나왔잖아요. 네. 그 계속 뭐 저기 뭐야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검사 임명돼가지고 계속 검사하다가 대통령 됐잖아요. 변호사도 안 했고. 그렇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 잠깐 변호사 했다가 다시 뭐 검찰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특이한 케이스고. 그래서 같이 겹치는 거죠. 네. 그건 이해되셨죠, 그죠? 네. 겹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왜 얘기해드렸었는데, 그죠? 오늘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한동훈 테마주 저기 잠깐만요. 혹시 KCC 건설 이거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저 때문에 사시진 않았겠지만, 그죠? 네. KCC 건설이 아까 보니까 시간에서 상한가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제도 그 소리 했잖아요. 난 이게 제일 궁금하다고 어떻게 될지. 예? 제일 궁금하다고. 물론 한동훈 테마주라서 간 거는 아니고요. 삼성전자 평택에 무슨 건물 짓는 것 때문에 계약했다고 그것 때문에 시간에 상한가 같더라고요. 근데 시간의 상한가도 세력이 매집이 돼 있어 가는 건데 이게 시간의 상한가 같더라고요. 네, 보면 저희만 보이종목도 아니에요 이거. 네. 추천도 안 했고 근데 늘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는 했죠, 그죠? 네. 보통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급등하면 내가 추천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양심상 그런 건 못 하겠더라고요. 네. 추천한 적 없고 사는 얘기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갖고 있지도 않고요. 네. 살면서 KCC 건설을 추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정도면은 됐죠, 그죠? 네. 부담 없이 들으시란 얘기예요. 네. 시간의 상한가 같아요. 이게 눌림목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간 거예요. 뭐라도 이제 재료가 나오니까 이게 내일 아침에 급등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는 가지고 계신 분도 있군요. 네. 좀 뭐 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눌림목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뽑은 거예요. 네. 한동훈 테마주로 가도 되는데 일단 삼성에다가 건물 뭐 짓는 거, 그죠? 네. 삼성전자랑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갔거든요. 날랐어요. 그때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누가 요즘 같은 맨날 건설사 부도난다고 하는데 누가 이런 걸 사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개미들 없다는 얘기예요. 네. 시간에서 상한가 가면서 했으니까 내일 뽑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게릴라성 급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게릴라성 급등이 뭐예요?
그냥 우리 왜 게릴라성 뭐 폭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름에 특히 장마철 그럴 때 그죠? 옛날에는 왜 비가 한번 오면은 몰아서 그죠? 쫙 전국적으로 왔잖아요. 아니면 뭐 영남권 아니 저기 뭐 남부 중부 이런 식으로 해서 비가 한번 오면은 쫙 오고 거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게릴라성 폭우라고 그래가지고 게릴라성 폭우, 게릴라성 호우 이래가지고 막 특정 지역만 막 오다가 끝이고 다른 데 오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개별주들이 약간 눌리는 게 심하긴 하거든요. 근데 많이 떨어지진 않고 이제 약간 좀 지루하게 시간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참다 못한 종목들이 일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는 그게 최근에 뭐였냐면 원익큐브죠. 그러니까 대상홀딩스 우랑 이 우선주들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버티거든요. 이거 사람 잡는 캔들이에요. 이거 보면은 저같이 이제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 이거 위험한 거다. 설령 상한가가 하나 또 나와도 이거 위험한 거다. 하지 마라 이러는데 일반 사람들은 또 간다고 그래요. 세력이 들어왔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뭐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튼 안 떨어지고 시간을 끌잖아요. 오늘은 대상홀딩스 우가 안 가니까 대상홀딩스 본주가가 돼요. 이런 경우도 참 보기 힘든데 그죠? 본주가 들었다 놨어요. 네. 근데 자기들끼리 이러면서 버티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DTNC 아로 같은 종목이 못 올라가고 약간 누르고 있죠. 이거 계속 눌림목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밑에 있는 이제 원익큐브 이런 거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아우 지겨워 나 갈래 뿅 하고 올라왔죠. 차트가 KCC 원설이랑 똑같은 차트라니까요. 자, 급등했죠. 제가 저희 방에서 팔고 나서도 제가 자꾸 아깝다고 했던 한익스프레스 오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풀렸어요. 어쨌든 양봉 2개. 제가 왜 어제 이거 붙들고 팔았는데 아깝다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그죠? 아무튼 그래요. 서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한 익스프레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다. 우리가 이런 차트의 종목들 동일한 재료의 종목들을 여러 개 사놨는데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익스프레스일 뿐이다.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한 익스프레스가 잘 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잘 가고 있어요. 양봉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 더 나오면 이제 그 뒤에 것들도 참고해서 가겠죠, 그죠? 이게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간 상승률하고요. 요거보다 하루 빨리 상한가 나온 게 원익큐브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구나. 이틀 빨리 나온 거거든요, 이게. 요게 목요일날 상한가 나왔고 한익스프레스는 상한가가 나왔었죠. 월요일날. 그러니까 이틀 차이죠. 그러니까 원익큐브가 먼저 뽑고 이틀 지금 쉬잖아요. 네. 그 사이에 한익스프레스가 이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올라오기 전에 여기를 잘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눌림목이에요. 오늘은 누가 갔을까요? 에드바이오텍. 에드바이오텍 어디 방 걸까요? 우리 방 거예요. 남들은 DTNC로 좀 봐주세요. 막 인스웨이브 시스템 좀 봐주세요. 막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관심 없다니까요. 설명은 해요. 설명은 하는데 없어요 그 종목이. 우리 딴 거 한다니까요. 저 밑에 있는 거. 이게 앞에서 한번 추천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눌러버리길래 어제 추천했어요. 어제 추천 나갔다니까. 오늘 어제 추천 나갔는데 우리방 물량 때문에 그런가? 살짝 누르더라고요. 과하게. 살짝 과하게. 플러스 2%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3%. 뭐지? 이러면서. 근데 오늘 22%. 이거는 이제 한동훈 테마주 옛날부터 이제 얘기가 옛날부터 많이 나오던 건데 최근에 여기 급등했던 거는 이제 이게 춘천 한동훈 씨 부모님 고향이 춘천이래요. 그래서 춘천 한동훈 씨 춘천 출마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급등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튼 22%.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눌림목이라고요. 이게 눌림목인데 제가 얘기해드렸죠. 최저 거래량에 요런 캔들 나오면 거의 바닥이라고. 기억하시죠, 그죠? 최저 거래량. 여기 보시면 요날 거래량이 3만 1000주예요. 그러니까 대충 3만 주죠. 거래 터졌을 때 처음에 한동훈 테마주로 딱 부각됐을 때 그때 여기 얼마예요 거래량? 이 당시에 400만 아니야 거래량이 100만 주 나왔어요. 100만 주. 100만 주는 많은 것도 아닌데, 그죠? 여기는 3만 주.
30분의 1이잖아요. 네? 3분의 1도 아니고 30분의 1. 캔들은 말라 비틀어졌죠, 그죠? 이런 거 나오면 거의 바닥이라니까요. 이게 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추천하면 안 사지 이제. 아, 이게 언제 갈 줄 알고 이런 거 사요. DTNC로나 봐주세요. 많이 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많이 가요? 아니면 이게 많이 가요? 이게 많이 가죠? 네.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시라니까. 네. 인터넷에 유튜브에 죽으라고 검색해서 종목 뽑아보세요. 가나 안 가지. 개미들 막 바글바글 되지, 그죠? 네. 이런 게 뽑는다고요. 이거 어제 추천했어. 이런 게 게릴라성으로 간다니까요. 전체는 안 가요, 그죠? 네, 게릴라성. 갈 것처럼 이제 폼 잡아놓은 곳도 있어요.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는 청주 출마설과 관련돼서 우두머리가 이거잖아요. 네. 그냥 차트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반 전문가들이 좋아해요. 저는 약간 좀 뭐예요. 저는 잘난 전문가라기보다 약간 독특한 전문가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 방송 말고 다른 사람들 방송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 그죠? 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차트 설명하는 게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게 왜 차이가 뭐냐면 저는 그 옛날 기법들을 저는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 기법이 이제 안 먹힌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 그 방식대로 그 방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차트 해석하는 게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어디 무슨 아카데미나 정통 이렇게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 네, 약간 야매로 배웠거든요. 야매가 뭔지 아시죠, 그죠? 약간 야매로 배웠어요. 네, 그래서 달라요. 네. 기본은 이제 남들이랑 똑같이 배운 거고 기본은 거기서 이제 남들하고 좀 그 다음부터 좀 다르게 배웠죠. 네. 독학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좀 많이 달라요. 네. 해석하는 것 자체가 약간 틀리잖아요. 네. 약간이 아니라 많이 틀릴 겁니다. 아무튼 깨끗한 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일반 사람들 보기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오면은 정말 잘 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은 갈 것 같아도 결국 무너져 내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다 좋은데 차트도 좋고 뭐 재료도 좋고 그죠? 수급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런 건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에드바이오텍 이 상태에서 추천하면은 이거 사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막 이런 10% 음봉도 있고 그죠? 가다 말고 막 그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어서 듣도 보도 못하는 회사 같고. 근데 이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깨끗한 나라 사시겠습니까? 두 개가 추천이 같이 나왔다. 어제 예를 들어서 에드바이오텍 어제 추천 나온 거니까. 그러면 대부분요 이거 사요. 옛날에 제가 다 실험을 해봤어요. 한 10년 전에 실험 다 해봤다니까. 10명 중에 8명은 이거 사요. 비중을 여기다 실어요. 확 실어버려요. 에드바이오텍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사요. 왜? 저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쪽이 가요. 아까 원익큐브도 똑같아요. 여러 번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상한가 나오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데서 누가 사봤냐고 이거를. 말라 비틀어진 말라 비틀어진 멸치같이 생겼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멸치. 누가 사냐고 이거를. 근데 급등은 여기서 나와요. 명심하셔야 돼요. 게릴라성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또 이 얘기했다고 또 이렇게 생긴 거 차트만 보고 또 이렇게 생긴 거 사셨다가 큰일 나요. 왜냐면 그냥 희마리가 없어서 이렇게 또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게릴라성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KCC 건설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래서 KCC 건설도 자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차트가 똑같잖아요. 네. 아무튼 내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건설주가 이론상으로는 못가 PF 부실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 위축 이것 때문에 못 가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개미들 다 도망갔다고. 그러면 거꾸로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종목을
그다음에 시간에서 시간에 장중에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상한가 간 게 이월드라고 있거든요. 상한가 갔죠? 어디에서? 이런 자리에서. 최근에요. 이 9월달하고 9월달에 보면 들었다 놨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살짝 들었다 놨죠, 그죠? 이거 왜 들었다 놨다 했는 줄 아세요? 이게 왜 들었다 놨다 했냐면 남선알미늄을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 들었다 놨다 했죠, 9월달에. 그리고 최근에 12월달에 들었다 놨다 했죠. 다시 2월드 들었다 놨다 했고 들었다 놨다 했죠. 예, 2월드가 원래는 이낙연 테마주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낙연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걸로 들었다 놨다 했는데 낙폭과대가 되게 심하죠, 그죠? 네. 이낙연 테마주로 여기서 갔었을 거예요, 여기서. 네.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최고점 찍을 때가. 이낙연 테마주로 만들어놨다가 오늘 다른 걸로 갔어요. 뭘로 갔냐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가 있으면요, 뭐 올라갈 뭐라도 있으면 그냥 붙잡아서 올라가요, 요즘에. 이낙연 테마주로 움직이다가 안 되겠으니까 뭘로 켜요? 토스, POSS. 토스 뭔지 아시죠? 네. 이 토스 상장 기대감에 토스 테마주로 급등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날라요, 그냥. 그리고 혼자 갔냐? 혼자 간 게 아니고 한국전자 인증이라고 있어요. 이 회사도 옛날에 걸핏하면 올라가요. 걸핏하면 한국전자 인증, 한국정보 인증, 한국전자금융, 이 이름 비슷한 회사가 3개가 있어요.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정보인증, 한국전자금융 이렇게. 근데 이게 걸핏하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작년 올해 고생 여기도 많이 했죠, 그죠? 그러다가 오늘 거래 실어서 뽑았어요. 뭘로? 토스 상장 기대가. 그냥 뭐 있으면 뽑는다니까, 그죠? 거래도 많이 돌았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날라버립니다. 그 여차하면은 올라가니까 손절 함부로 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아셨죠? 네,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대선주들은 뭐 몇 개 올라왔어요, 몇 개. 게릴라죠, 게릴라성으로. 근데 이거 말고 오늘 뭐 드론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갔고요. 반등이죠, 드론.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네. 자박자박 올라가죠, 그죠? 네, 이게 그쪽에 드론 관련주도 오늘 올라간 게 꽤 있어요. 네. 근데 이쪽은 이제 일시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드론이나 이런 게 작년에 다 해먹었던 테마주예요. 올해 초, 작년 말, 올해 초에 다 해먹었던 테마주거든요. 제가 해먹었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는 왜 그러냐면 세력이 말 그대로 해먹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 한빛소프트 이런 거 하여튼 뭐라도 있으니까 이 낙폭과대주들이 붙잡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잘 보시면 눌림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선주만 저기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눌림목 나온 주목들이 세게 올라와요. 이거하고 드론 관련주 중에 PC 디렉트, 이거 눌림목이잖아요, 다. 이거 해놓은 것들이 오늘 장중에 20%, 30% 이거 상한가 갖다 내려온 거죠, 이거. 네.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종목들이 들었다 놨다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하나 더 볼까요? 서현이화, UAM 관련주. 이거 눌림목이라고 봐도 돼요, 이거. 어쨌든 다시 돌아서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보다 오늘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훨씬 난 겁니다. 이쪽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반도체 쪽을 제가 안 좋게 얘기한 거는 뭐냐면 반도체 쪽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쪽은 많이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눌림목이 이제 진행되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남선알미늄 우선주 요거 보면 최근에 이낙연 씨가 신당 창당 얘기를 막 꺼낼 때 상한가 나오고 막 그래서 대장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제 민주당 그 의원 출신인 이낙연 씨 신당 창당 얘기가 좀 부정적으로 가니까 조금 힘이 빠졌거든요. 힘이 조금 빠지다가 시간에서 급등했어요. 시간에서 이낙연 씨 테마적으로 좀 움직였거든요. 잠깐만요.
담선 의미 우선주, 시간의 상한가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거. 7,000주밖에 안 돼요. 상한가도 풀린 상한가죠, 그죠? 네. 내일 열려봐야 알아요. 근데 이제 요거하고 부국철강 있죠, 뭐. 요게 시간에서 2% 올랐는데 거래량은 조금 있어요. 의미는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올라가다가 말고 이런 거 하나 만든 다음에 4일째 눌러놨죠, 그죠? 반등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이낙연 씨 테마주도 끝난 게 아니고요.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이낙연 씨 테마주도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센 거는 한동훈 씨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이거 말고 뭐 저출산 관련주도 보니까 꿈비 이런 거, 저출산 관련주 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슬슬 올라가는데 다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계속 슬슬 올리죠. 아까 보니까 쌈지엔터 오늘 괜히 흔들더군요, 그죠? 네. 아가방 슬슬 제로투세븐 슬슬 이러고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어제 한동훈 씨 제 뒤에 어제 방송하시는 게 김 실장님인데 거기서 정책주 얘기 많이 했다면서요? 한동훈 씨 정책주. 네. 그쪽은 다 대부분 눌림목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개미들이 많이 샀을 것 같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잘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는 원익큐브랑 아니면 한익스프레스, 오늘은 에드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게릴라성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 올라올 때 너무 이제 최고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팔아버리면 돼요. 원익큐브는 저희 방에서 추천한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뭐 매수했다 우리 방에서 그러면 상한가 갈 때 있죠? 조금 팔겠어요. 상한가를 빨리 들어가면 팔 필요가 없는데 상한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애매모호하게 한다 그럼 좀 파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다음날 급등하고 이렇게 난리지기고 거리 터지면 저희 방 스타일 같은 경우에 여기서 거의 다 팔아버려요. 왜? 적당히 먹고 신경 쓰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뭐가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굳이 여기서 끝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먹고 다음 코스로 넘어가는 거죠. 회식할 때 제 옛날에 술을 좋아할 때 술자리 엄청 좋아했습니다. 술을 좋아해가지고 네, 사람들하고 술 먹는 게 좋아가지고 그럼 뭐 2차, 3차, 4차 뭐 계속 가요 그냥. 1차에서 절대 배부르게 안 먹어요. 정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아시죠? 빈속에 술 먹어요. 빈속에. 그래야지 술이 잘 받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네. 저는 뭐 이렇게 약한 술 안 좋아했어요. 센 거 좋아했지. 빈속에 먹어야지 술이 잘 받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지금은 끊었어요. 안 먹어요. 제가 이제 방송할 때 뭐 술에서 덜 깬 목소리 내거나 그런 거 한 번도 들으신 적 없죠, 그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아무튼 이 원유큐브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적당히 이런 거 적당히 먹고 끝내면 돼요. 한익스프레스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적당히 먹고 나온 거고 에드바이오텍도 이제 적당히 우리 방에서 먹고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또 올라올 거고. 네. 그래서 최근에 한 3주 거의 3주일 겁니다. 3주째 눌림목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그 안에 정답이 있으니까 그죠? 그 얘기했던 걸 꾸준하게 들으시고요. 만약에 오늘 제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 있으면은 기존 거 계속 돌려보세요. 저는 뭐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일관되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거는 잠깐만요. 좀 이따 하고 PM 풍년이 김동현 씨 건데 제가 보기엔 예뻐 보이거든요.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예뻐 보인다고. 근데 이거 추천하면 사겠어요? 왜? 정보점인데? 안 사지? 거래도 없는데, 그죠? 네. 근데 이거하고 이제 위나이텍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기 김동현 씨 거고 SG 글로벌 이것도 김동현 씨 거예요. 예뻐 보이지 않으세요?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이날은 거래량이 250만 주? 아니다. 2,500만 주. 2,500만 주. 오늘은 12만 주. 그거 얼마예요? 50분의 1 아닌 얼마냐? 계산 불가. 아무튼 엄청 적어요. 엄청 적어. 500분의 1 아니에요? 순간 또 계산이 약해지네 또 이럴 때. 네.
2500만 주에 10분의 1이면 100분의 1, 200분의 1인가 보다. 그쵸? 500분의 1이 아니라 200분의 1. 이래요.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돼. 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 미치는 거예요. 요즘에 뜨내기들이 되게 많아요. 자, 대놓고 얘기할게요. 뜨내기들이 많아요. 무슨 뜻일까요? 뜨내기들. 종목에 들어가서 오래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뜨내기들이죠, 그게. 그런 사람들은 어디 방에 가입해도 오래 못 가요. 왜? 아, 빨리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그죠? 네. 더 좋은 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을 봤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까 원익큐브를 샀어요. 여기 샀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샀는데 자기 매수가보다 마이너스 2, 3% 떨어져요. 근데 보니까 저쪽에 뭐 다른 게 막 급등하잖아요. 급등할 것 같으면 얘를 그냥 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글로 가서 좀 버텨야 되는데 가서 한 하루 이틀 2, 3일을 못 견뎌요. 버리고 또 딴 데를 가요. 그 사람은 맨날 손절만 해. 네, 맨날 손절이에요. 네. 그러다 급등하면 좀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그때는 또 버텨요. 더 먹으려고 다 끌려내려고. 그런 사람을 봤는데 제가 정신병 걸리겠더라고요. 제가 정신병 걸리겠다. 제가 보고 있는 내가. 네? 근데 요즘에 그런 뜨내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장이 힘들어서 그래. 힘들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분들은 뭘 선택했냐? 그런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은 피가 질질질 나고 있는데 흐르고 있는데 그걸 본인들이 몰라요. 전혀 모른다니까. 네. 근데 요즘에 그런 뜨내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이 느낍니다. 네. 근데 똑같이 힘들어도 아시죠? 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참고 이겨내요. 힘든데 똑같이 힘든데 참고 이겨낸다고. 그 사람들이 돈 벌어요. 그리고 남들 우르르 안 몰려다니고 혼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걸 참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돈 벌입니다. 네. 요즘에 그래서 눌림목 얘기도 많이 해드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고 계속 강조했던 거는 개미들 있는데 가지 마라. 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까 왜 반도체하고 내년에 뭐 AI랑 반도체랑 바이오가 유망하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잖아요. 저거 조심하시면 된다고. 한국 경제에서 매년 저래요. 매년 저래. 항상 그래, 항상.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그거 더 간다고 해야지 기사를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광고도 보고. 근데 한국경제나 매일경제에서 이런 기사 나올 때가 있어요. 저런 거 말고요. 새로운 거 있죠, 새로운 거.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신개념. 옛날에 4차 산업 아니면 산업인터넷, 핀테크 이런 거 있죠. 그런 신개념이 보통 12월 달쯤에 뉴스가 나와요. 12월 달쯤에 보통 11월 말 12월. 근데 아까 AI하고 반도체하고 바이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 조심해야 돼 지금. AI도 그 개별주 중에서 올라올 만한 게 꽤 많아요. 왜냐하면 낙폭과대주들이 많거든요. 그쪽에서는 좀 먹을 게 꽤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하고 있죠. 반도체 주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SK 하이닉스 보세요. 주가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런 기사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거 산다니까 이제. 그럼 가겠어요? 가더라도 그냥 안 가지. 그 다음에 바이오. 왜 갑자기 바이오를 얘기할까요?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올라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 오늘 갱신했거든.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오 좋다. 그러니까 잘 가려서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요. 아무튼 이제 눌림목이 이제 얼추 진행이 되고, 그죠? 네. 성질 급한 것들은 막 올라오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인내하시면 좋은 결과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은 뭔가 많이 가요. 크리스마스 전에 먼저 급등하는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 끝나고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년 그런 게 있어요. 그 연말 크리스마스 끝나고 배당락 하고 나서 마지막 날 있죠. 네, 그 날이나 아니면 1월 초에
1월 초부터 급등하는 테마주가 나와요. 그게 내년 초에 많이 수익을 많이 줄 그 업종이나 테마 중에 하나예요. 테마주들이 보통 그래요. 지금부터는 연말인데 아유 지겨워 뭐 이러지 마시고 설령 돈 하나도 없고 죄다 물려있기만 하시더라도 종목들이 뭐가 움직이고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진짜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아셨죠? 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네. 주식은 고생한 것만큼 수익이 나는 이제 그런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식은 게임이에요. 투자이기도 하지만 즐기는 사람한테 이건 게임이거든요. 네. 그런데 반드시 이거 반드시입니다. 네. 고생한 것만큼 수익 납니다. 반드시.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고생은 똑같이 했는데 잔머리 쓰고 욕심내고 막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길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이상하게 되는 거고,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그런 사람들은 수익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뭐 허언으로 그죠? 그냥 헛소리하듯이 이렇게 위로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싸구려 위로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싸구려 위로. 네. 근데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네. 잘 하시라고요. 제일 위험한 분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태까지 했던 모든 방식을 바꿔서 새해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 출발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종목을 싹 손절한 다음에 종목 한 10개, 20개 분산 투자 잘 하다가 최소한 5개, 10개 이상 분산 투자 잘 하다가 꼭 한두 개로 압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수익만 남으면 되는데 거기서 싹 정리해갖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죠? 네. 갑자기 스타일을 싹 바꾸신다? 그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분명히 이제 그럴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 투자 방식이 틀려서 내가 돈을 못 벌었어. 아니에요. 본인 투자 방식이 틀려서 그랬다기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져서 그랬던 거예요. 그건 본인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 게 이제 궁금하다 그러시면 약은 약사에게, 그죠? 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주식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좀 더 하고 싶네요. 네.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뒤에 김 실장님 저걸 뭐 하시죠? 김 실장님 오늘 저기 하신답니다. 로봇하고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로봇이랑 AI 관련주가 이게 신기술 있죠? 네. 신기술 그 연초에는 연초 특히 연초에는 1월부터 한 5월 사이에는 신기술 관련주들이 많이 가니까 이분이 아마 대형주 위주로 얘기 안 할 거고 아마 소형주 위주로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많이들 보세요. 돈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이분이 이쪽에 대해서 많이 지식이 많은 분이니까 돈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로봇이랑 AI를 잘 얘기를 안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여기를 막 이렇게 찰지게, 그죠? 네. 대선주 설명하듯이 그렇게 저 설명 안 해드려요. 필요할 때만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는 스타일이어서 상세한 설명은 이분한테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네, 잘 되실 겁니다. 그죠? 잘 되실 거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고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 내일 목요일인데요.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드바이오텍 어제 추천 나갔는데 오늘 바로 수익 나잖아요. 한 익스프레스도 지난주 수요일날 나갔는데, 그죠?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팔아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들어오셔서 같이 하세요. 네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